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13일.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드디어 반등 나왔고요. 22평 회복하는 상황인데,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있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 두 개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같이 반도체니까. 뭡니까? 신고가 종목군들. 그리고 시세가 나왔었던 시간을 본다면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월달, 7월달 이때부터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같죠. 6월달, 7월달. 그리고 거의 한 달 반 정도 쉬고 9월 10일경 이후에 강세를 보인 게 대략 한 2달 정도의 강세. 그쵸? 11월 초까지 강세를 보이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때 구간에 이 직전의 상황, 시세가 나오기 전 요 구간이죠. 하이닉스 시세가 나오기 전 요때.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세가 나오기 전 딱 7월 요때. 요때를 보면 어떻죠?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올라갔죠. 자, 무슨 얘기냐? 시장이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것. 그건 실제 내용을 보면서 보면 대략 6월달 이후입니다. 이때 뭐가 있었죠? 대선. 그쵸? 자, 근데 대선 이후에 시장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 또는 이번 정부가 코스피를 5,000포인트를 보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 모든 면에서 선반영한다. 그리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먼저 올라간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렇죠? 하나오션 지금까지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1월달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만들었고요. 하나오션 신고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6월달 지나면서 그리고 또 7월달 지나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시세를 냈고 하나오션은 신고가를 11월 달에 만들었지만 1월 달, 2월 달 시세가 나오면서 대략 한 3개월 정도 횡보, 그리고 7, 8월 달 나오면서 신고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세 구간에 있었을 때,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세 구간에 있었을 때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시장이 폭등하면서 10월 중순 이후 정도 되니까 모두 다 강세를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여기 반도체, 그리고 조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이죠.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리가켄바이오를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군들,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뭐예요? 주도주다. 그리고 순환매를 돌고 있다. 이렇게 순환매를 돌고 있는 종목군들, 정확하게 순환매를 타고 신고가 종목군들만 매매를 했을 때 한 달 동안의 누적 수익입니다. 실제 제 계좌에서 나온 수익이고요. 내 계좌 수익률은 29.8%. 그리고 같은 기간 내 코스피 등락률은 15%. 코스닥 등락률은 6.8%. 자, 무슨 얘기냐? 코스피보다는 2배 정도의 수익이 나왔고요. 코스닥보다는 5배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게 종목이죠. 시장이 10% 올라가. 그럼 종목은 30%, 40%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어때요? 모두 다 신고가 종목군들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실제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이 계속 터집니다. 근데 뭐예요?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들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그리고 여기 9월달 지나면서 다시 매수 구간을 또 잡았죠. 그런 결과 어때요? 시세 구간 또 나오죠. 조정 지나고 여기 13일날 반등이 나왔는데 또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또 얼마? 82,000원에. 종가 얼마? 83,400원입니다. 올라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반등을 확인하는 구간에서만 매수 구간을 잡아도 이렇게 수익 구간이 커질 수 있다. 실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익 구간을 보면, 그쵸? 7월 31일 날 151%, 쭉 내려보면 7월 1일 날 188% 모두 신고가 이후에 매매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하자는 건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메인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오션, 리가켄바이오, 여기서 하이닉스가 시세 구간이 제일 길었습니다. 하이닉스는 23년도부터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상승 추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적보다 먼저 올라갔었던 구간, 그 이후 25년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 실적 확인 이후의 구간, 시세 구간. 이건 상승 이파입니다. 실적 확인 이후에. 즉 지금 나오고 있는 하이닉스의 시세 말고는 모두 다 실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승이다.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뜨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주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이닉스가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시세가 나온 거, 이 내용을 보잖아요.
23년도입니다. 7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실적을 보면 7.7조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7.7조 원에. 근데 주가는 100% 올랐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실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24년도 7월 달 고가를 형성을 했죠. 그리고 계속 조정을 받아요. 25만 원 정도의 고가가 나왔고 14만 4,700원까지 빠지죠. 그리고 등락 구간을 계속 만들죠. 저가에서 실적 확인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략 이 기간이 10달 정도 돼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25년도 들어서 다시 고가를 돌파를 했고 24만 원 정도 요 구간이죠. 고가를 돌파했고 살짝 쉰 다음에 다시 횡보, 매물 소화 또 받고 이번 9월, 10월 달 시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실적 확인 전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구간에서 시세 구간이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실적 확인 후 더 강한 2차 시세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실적 확인 전에 나오고 있는 시세입니다. 앞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AI 때문에. 그렇죠.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여기 수급에 대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근데 가격은 버팁니다. 가격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계속 매수 주체가 바뀌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붙여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 개인이 매수를 하면 내린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세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즉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돼야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야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적이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오히려 지금 실적은 나쁘면 나쁠수록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앞으로의 실적 부담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적을 볼 때 하이닉스가 가장 직관적이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 실적 23년도에 7.7조 적자를 봤죠. 그럼 24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폭 기준치가 낮아지죠. 근데 HBM이라는 것 때문에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야, 이런 수요가 내년에도 나올까?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25년도 지금 3분기까지 확정치가 나왔으니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의 거의 한 70% 정도 성장한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25년 여기 40조 이상의 영업 이익을 내는 건 거의 확정적이죠. 매출 성장률, 즉 양적 성장도 달성을 했고 이익 성장률, 질적 성장도 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미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요. 7만 원대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14만 원을 지켰다는 건 100% 정도의 시세에서 지켰다는 거고 그리고 14만 원을 기준해서 지금 60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몇 배입니까? 4배 정도의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럼 7만 원부터 60만 원이니까 거의 10배 가까운 시세가 하이닉스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즉 두산에너빌리티처럼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것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것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시세를 내고 있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리가켄바이오 이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적자예요. 근데 시세, 신고가 구간 계속 만들죠.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고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처럼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제 제 계좌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어때요? 코스피 등락률보다 실제 계좌 수익률은 2배 높다. 코스닥보다는 5배 높다. 이 정도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했는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았는지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11월 13일 어때요? 장중에 두산에너빌리티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바로 매수 구간 잡았습니다. 바로 즉시 매수 구간을 잡았고 4% 상승 중 6%대까지 높여 잡아라.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그렇죠? 즉시 체결시키라는 소리입니다. 밑에 쭉 내려보면 시장에 대한 부분 뭐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반등 오늘 매수 완료됐다. 13일 기준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강세 종목군들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미국 셧다운 해제가 됐지만 이제부터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경제지표가 나왔을 때는 시장에 약간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기간 조정 성격이 강합니다. 이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어요. 한국 시장에서.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답이 나왔다. 그리고 그 답을 소통방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로 대응한 겁니다. 이번 주 초반부터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던 것 같고 목요일날 매수관 잡았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모두 주도 섹터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조선원전, 바이오 반도체, AI 관련주 이 안에서 진행이 되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종목단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죠. 그리고 13일날 11월달 들어서 반등 확인하는 날 바로 매수 구간 잡았습니다. 당연히 올라서 끝났고요. 결과 어떻습니까? 7월 1일날 188% 이익 실현했고 이번에는 이익 실현한 물량이 없고 다시 매수 구간 잡고 있죠.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죠. 뭐 로봇주 같은 것도 여기 보시면 AI 관련주에 속합니다. 로봇주 한번 볼게요. 로보티즈 어때요? 매수, 매도 101%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집니다. 이거 어때요? 신고가 구간이죠. 로보티즈 말고 로보스타. 자,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신고가 또 매매 구간. 9월 달에 15%, 13%, 11월 달에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집니다.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이 발생했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쭉 올려서 보시면 로보티즈, 그쵸? 11월 7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내용입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반등 확인하잖아요. 또 들어갑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매수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시장 수익률 대비 2배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어떤 상황이든 올라갈만 하면 뭐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되면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수익 구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151%. 자,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다시 사고 싶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항상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매매가 계속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 상승장에는 기다리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군들 주도주를 계속 추적을 하고 매수관을 잡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실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일 날 제가 이번 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주도주들 매수한다 그랬죠.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닙니다.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 어때요? 다시 매수관 또 잡았어요.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나 이런 것들, 리가캠바이오 어때요? 또 매수관 또 잡잖아요. 수익 구간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